네, 안녕하세요. 신바람 국어교실의 신바람입니다. 자, 오늘 배울 교재는 비상 한 교과서 2. 자, 4단원의 두 번째 소단원이고요. 꿈의 전략을 세워라 라는 논설문을 배우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교재 147쪽이고요. 오늘도 열심히 공부해 주시길 부탁드리면서 그럼 바로 수업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 교재 147쪽 논설문이다 라고 이야기했습니다. 논설문에서 우리가 기억해 둬야 되는 건 논설문의 목적이 뭐냐, 논설문이다 라고 했어요. 논설문의 목적은 설득이다 라는 거죠. 설득을 하기 위해선 주장과 근거가 있어야 하는데 이 근거는 타당해야 된다라는 거죠. 타당성이 있어야 되는 글이다라는 거 기억해 두셔야 됩니다. 꿈의 전략을 세워라 라고 주장을 하고 있는데요, 그게 어떤 이야기인지 한번 글을 통해서 제대로 배워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사람은 누구나 자신의 꿈을 실현하고 싶은 욕구가 있다. 그러나 현실에서 이러한 욕구는 결코 쉽게 이루어지지 않는다. 그래서 사람들은 흔히 한순간에 자신의 꿈이 이루어지기를 바라는 환상에 빠져들고는 한다. 하지만 이런 환상만으로 자신이 욕망하는 꿈은 실현되기는 어렵다. 왜? 꿈은 단지 욕망한다고 해서 실현되는 건 아니다라는 거죠. 뭐가 있어야 될까요? 노력이 있어야 되겠죠. 꿈이 이루어지기 위해서 노력이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행운이나 요행을 항상 바라는지 모른다. 소위 대박 말이다. 자, 결국 요행이나 행운은 대박을 말하는 거겠죠. 우리가 사는 현 시대는 대박을 권하는 사회라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대박을 권하는 사회라도 과언이 아니다라고 이야기하면서 이 글쓴이는 대박을 권하는 사회를 긍정적으로 바라보고 있어요? 부정적으로 바라보고 있어요? 어떻게 바라보고 있죠? 그렇죠. 부정적으로 바라보고 있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이거는 문제 제기가 되는 거예요. 선생님이 논설문의 구조에서 서론 부분에서 이야기를 꺼내는 것은 문제 제기를 한다라 그랬죠. 이런 문제가 있기 때문에 내가 이러한 주장을 하는 것이고 그거에 대한 근거는 이것이다.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언제부터인가 새해 인사로 복 많이 받으세요 대신 부자 되세요가 유행을 타더니 요즘은 대박나세요라는 인사말이 인기다. 대학 수학능력 시험을 치를 때 후배들이 선배들에게 대박나세요 라고 응원하는가 하면 조그만 가게 혹은 취업을 준비하는 사람에게도 대박나세요라는 말로 힘을 실어주기도 한다. 어디 그뿐인가? 사람들은 일상생활에서 조금 의외의 일이 일어나기만 해도 대박이라는 탄성을 지르곤 한다. 그래서 대박을 권하는 사회 풍조에 대해서 지금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자, 이 글은 이렇게 그림을 보면요, 컴퓨터에 실린 글, 다시 말하면 인터넷 매체의 웹진에 실린 글이다라는 걸 알 수 있죠. 자, 21쪽으로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렇다면 왜 우리는 그런 대박의 꿈을 버리지 못하는가? 그것은 무엇보다도 치열한 경쟁사회의 각박한 삶에서 오는 피로감 때문이다. 자, 치열한 경쟁사회에서 각박한 삶에서 오는 피로감 때문이다. 다시 말하면 대박을 꿈꾸는 이유죠. 꿈을 버리지 못하는 이유라고 할게요. (1번입니다) 대박의 꿈을 버리지 못하는 이유는 왜? 각박한 삶 때문이다라는 거예요. 각박한 삶에서 오는 피로감 때문이다. 어쩌면 상대적 빈곤감이나 박탈감 때문일 수도 있다. 상점에 화려한 물건은 넘쳐나고 그것을 소유하고 싶은 욕구는 커지는 데 비해 사람들은 그것을 감당할 수 없는 자신의 삶에, 하루하루 빠듯하게 살아가야 하는 자신의 삶에 회의를 느낀다. 상대적으로 뭐한다? 빈곤감이나 박탈감 때문일 수도 있다. 이것이 대박의 꿈을 버리지 못하는 이유 2번이 됩니다. 계속 가볼까요? 여기에 여러 대중 매체마저 화려한 삶을 사는 사람들의 모습을 반복적으로 보여주면서 부자가 행복하다는 생각을 각인시키고 있다. 이거 정말 잘못된 거죠. 이런 공식은 절대 잘못된 겁니다. 부자는 행복할 것이다 라는 공식을 은연중에 심어주는 거예요. 근데 이건 정말 잘못된 겁니다. 이거는 정말 잘못된 공식이니까요. 이거는 우리 학생들도 잘 기억해 두시면 좋습니다. 돈이 많다고 해서 행복한 건 절대 아니에요. 자, 계속 가볼까요? 그래서 사람들은 저마다 부자가 되어 행복해지고 싶은 생각과 함께 각박한 현실에서 벗어날 요량으로 한꺼번에 뭉칫돈을 거머쥐는 일확천금의 꿈을 꾸는 것이다. 일확천금이라는 건 뭐예요? 단번에 많은 재물을 얻는 거예요. 이거 한자 써보죠? 단번에 많은 재물을 얻는 것.
노력 없이 우연히 얻어지는 요행이나 행운을 대박이라고 소망하고 있는 것이다. 그러니까 사람들은 이게요, 노력 없이 우연히 얻어지는 요행이나 행운, 이것이 대박이다. 요게 지금 글쓴이는 잘못됐다, 마이너스다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거야. 자, 그런데 과연 대박은 아무 노력 없이 행운이나 요행만으로 이루어질 수 있는 것일까? 2003년의 일이다. 세계적인 발레리나 강수진, 요거 노력이 필요하다는 거 이야기하는 거죠. 대박을 이룬 사례. (1번) 거실에 걸어두었던 발사진을 공개해 화제가 된 적이 있다. 이 사진이 공개되기 전에는, 다음 페이지 넘어가 볼까요? 자, 많은 사람들이 그녀의 성공에 대해 잘 알지도 못했을 뿐더러 그리 깊은 인상을 받지도 못했다. 그녀의 성공을 대충 그녀의 아름다운 춤 실력에 따른 어떤 개인의 행운증으로 여겼다. 그러니까 사람들은 그녀의 성공, 이런 것, 이것을 뭐로 여겼다? 행운으로 여겼다. 그러니까 사람들이 생각하는 강수진의 성공 요인은 뭐냐? 바로 행운이다 라고 생각했다 이거죠. 그런데 그렇지 않다라는 소리죠. 뜻밖의 공개한 그녀의 발사진이 많은 사람들에게 감동을 주었다. 아름다운 춤을 추기 위해 끊임없이 연습한 결과 그녀의 발은 기형적으로 뒤틀리고 앙상했기 때문이다. 남들이 2-3주 동안 신는 무용 신발을, 발레 슈즈를 4켤레나 갈아 신을 만큼 맹연습을 하여 하루에 4켤레나 갈아 신는다. 그녀는 세계적인 스타로 우뚝 설 수 있었다. 그 유명한 말이 있죠. 무슨 말을 했냐면요, 그 강수진이요, 그 사진에 대해 덧붙여서 이야기하는데, 연습이 끝나고 그날 저녁에 잠을 자려고 하는데 발이 아프지 않으면 반성을 했대요. 왜? 아, 오늘 내가 연습을 게을리했구나, 그래서 발이 아프지 않은 거구나,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아름다운 춤을 추기 위해 아주 그냥 기형적으로 뒤틀리고 앙상했다. 강수진이 성공한 진짜 이유는 뭡니까? 바로 이거예요. 맹연습, 끊임없는 연습이죠. 이것이 성공 요인이었던 거예요. 자, 연습한 결과, 맹연습. 그녀의 대박은 숨은 노력의 결과다라는 거죠. 그냥 우연히 터진 것이 아니라. 강수진이 예를 들었죠. 대박에 대한 진실은 우리가 환호했던 2002년 월드컵 4강. 아, 이거 월드컵 4강 신화. 이것도 대박을 이룬 사례 2번이죠. 우리나라 월드컵 4강에 진입하는 쾌거를 달성했을 때 전 세계 언론들은 적잖이 당황스러워했다. 그들은 요즘 말로 대박났다는 표현을 장황하게 늘어놓았다. 그러나 우리의 이 쾌거는 결코 우연히 이루어진 것이 아니다. 당시 우리나라는 축구 국가대표팀이 안고 있는 문제를 완벽하게 보완하기 위해 백방으로 노력했다. 축구 국가대표팀으로 부임한 거스 히딩크는 젊고 능력 있는 선수를 발탁하였고, 이게 아주 전략적으로 대응한 거죠. 체력 증진 프로그램을 도입하여 선수들의 강인한 체력을 길렀으며, 강인한 체력을 길렀다. 그리고 뭐요? 실전에 대비하여 세계적인 강팀과 지속적인 연습 경기를 하는 등 실력 향상에 주력했다. 이와 같은 전략적 대응이 바로 이게 뭐예요? 성공의 요인이다 이 소리죠. 결국 우리나라의 월드컵 4강 진출이라는 신화를 이루게 한 원동력으로 작용했다. 이렇듯 대박은 우연의 산물이 아니다. 우연이나 행운처럼 보이는 그 이면에 꿈을 향한 전략, 이를 실현하기 위한 부단한 노력과 실천, 이것이 숨어있다. 다 지금 선생님이 밑줄친 부분이 있죠? 이 부분이 다 뭐냐면 바로 성공의 요인이다 이 소리예요. 그러니 대박을 그냥 우연의 산물이 아니다 이 소리죠. 그러니 대박을 꿈꿀 일이 아니다. 오히려 자신의 꿈을 어떻게 이룰 것인가에 대해 생각해보고 실천적으로 노력해야 된다. 이제 본격적으로 이야기하려는 말이 막 나오죠. 역사적으로 큰 업적을 이룬 인물들을 통해서도 성공에 대한 진실을 확인할 수 있다. 미국의 한 잡지에서 통계 자료를 인용했네요. 역사적으로 큰 업적을 달성한 인물들의 나이를 조사한 결과 60, 70대의 역사적 업적을 이룬 인물이 35%였고 70, 80대에 완성한 인물이 23%나 되었으며 80대 이상의 나이에 성취한 인물도 6%나 되었다는 거죠.
이 부분. 6% 이게 결국 뭘? 결국 성공은 이런 공식 성립되는 성공은 뭐냐? 지속적인 노력의 결과다. 지속적인 노력에 의해서만 가능하다라는 거. 결국 이 소리는 60, 70대, 80대 이상의 성취한 사람들도 굉장히 많다 이 소리죠. 세계 철학사의 거목으로 꼽히는 칸트도 57세 순수 이성 비판이라는 책을 통해 그의 끝없는 철학적 사회를 완성했다. 57세. 작곡가 베르디, 핸델 등도 70살을 넘긴 나이에 현재 불후의 명곡으로 칭송받고 있는 작품을 완성했다. 그들의 업적 동안 어느 날 갑자기 이루어진 것이 아니야. 자신의 분야에서 지속적인 노력, 또 나오죠? 지속적인 노력을 경주함으로써 한 곳에만 노력을 기울였다 이 소리죠. 이룰 수 있었던 것이다. 그렇다면 이 녹록치 않은 현실에서 자신의 꿈을 이루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할까? 우리가 진정 꿈의 실현을 원한다면 발레리나 강수진처럼 월드컵 4강 쾌거를 이룬 우리나라 국가대표팀의 축구팀처럼 그리고 자신의 분야에서 지속적인 활동을 통해 역사적인 큰 업적을 이룬 위인들처럼 끊임없이 뭐 해야 된다? 노력해야 된다. 자기만의 꿈을 찾되 이제 자기 주장 나옵니다. 이제 글쓴이의 주장. 그 꿈을 실현하기 위한 전략을 세우고 이를 실천하기 위해 부단히 노력해야 한다. 니은, 기억, 니은으로 묶은 부분이 바로 뭐냐? 이게 글쓴이의 주장입니다. 뭐해라? 노력해라. 박속을 파낸 바가지는 욕심껏 많은 것을 담을 수 있겠지만 한없이 약해서 조심히 다루지 않으면 대번 깨지고 만다. 욕심으로 채워진 대박은 믿을 것이 못 된다.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우연이나 요행에 기댄 성공이 아니라 자신의 꿈을 실현하기 위한 꿈의 전략을 세우고 지속적인 노력을 통해 그 꿈을 이루는 것이 일이다 라고 말하면서 결국 꿈을 위해서 전략을 세우고 부단히 뭐해라? 노력해라 라는 게 진정한 성공의 요건이다 라고 이야기를 해주고 있습니다. 이렇게 해서 오늘 우리가 배운 거 꿈의 전략을 세워라 이렇게 해서 다 배웠습니다. 오늘 배운 부분을요 오마이노트로 정리하시고 관련 문제 풀어보시는 것이 여러분의 숙제입니다. 오늘도 열심히 공부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럼 다음 시간에 다시 만나요. 소년이여 야망을 가져라.